안녕하세요. 캡틴 JB의 로그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요트와 함께 필리핀 세부에 정착하기 두 번째 에피소드로 세부에서는 흔하게 발생하는 낙뢰로부터 요트 지키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 볼까 합니다. 저는 전문적인 전기 지식이나 기상학을 공부한 사람은 아니나 제 요트를 낙뢰로부터 지키기 위해 수집한 정보들을 여기에 공유하며 혹 잘못된 지식이나 정보에 대해서는 지적이나 수정을 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에서는 마스트에 올라 피레침을 달 장소와 방법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필리핀과 같은 열대지방에서는 낙뢰가 정말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많은 요트들이 피해를 입고 있기에 이에 대한 대비책은 필수입니다. 먼저 필리핀과 같은 열대지역에 번개와 낙뢰가 많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도에 보시는 바와 같이 필리핀이 포함된 열대지역의 평균 수온은 25도 이상 거의 30도에 육박합니다. 그리고 낙뢰가 많이 치는 지역과 이번 24년 11월 어느 날에 일기예보 앱 윈디에 보이는 낙뢰원 분포가 모두 유사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적도의 뜨거운 햇볕에 의해 달구어진 지표면이나 해수면의 공기는 상승하게 되며 이로 인해 기압이 떨어진 해수면이나 지표면은 저기압을 형성해서 주변의 공기를 빨아들이고 뜨거운 바닷물도 쉽게 증발이 되어 더욱 높은 하늘로 뜨거운 공기와 수분을 밀어 올리게 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정난운이라는 높은 고도까지 올라가는 구름이 형성되게 됩니다. 이 정난운을 필리핀에서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급속히 상승한 구름 속 수분은 상층으로 올라갈수록 얼음이 되어 다시 떨어지게 되고 이에 수분으로 변했다가 다시 상승하는 운동을 반복하게 되며 이때 수분 입자와 얼음 입자들이 구름 내에서 격렬하게 마찰을 함으로써 정전기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마찰에 의해 형성된 정전기 중 얼음이 많은 정난운의 상층부는 양전하가, 수분이 많은 정난운의 아랫부분은 음전하가 주로 모이게 됩니다. 이렇게 구름 속 입자 간 마찰로 발생한 정전기가 포화 상태가 되면 방전을 시작하는데 음전하와 양전하는 서로를 끌어들이는 특성이 있고 육지나 바다는 양전하를 띠고 있기에 구름 아랫부분의 음전하와 육지나 해상 표면의 양전하 간 유도전기가 발생하게 되고 이를 낙뢰라고 칭하게 됩니다. 이러한 유도전기는 구름과 육지 사이의 낙뢰만이 아니라 구름 하부 음전하와 상층부의 양전하 간 또는 다른 구름의 양전하들과도 유도전기가 발생하게 되어 구름 속에서 또는 구름 간 번개를 치게 만들게 됩니다. 레저 요트에 낙뢰가 떨어지면 엄청난 피해를 입히게 되는데 왜일까요? 먼저 대부분의 세일링 요트나 레저 요트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있어 전기가 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철로 만든 요트나 알루미늄 요트를 가지고 있다면 낙뢰에 대해 우려할 점은 많지 않습니다. 두 번째, 세일링 요트는 육지나 해수면에서 양전하가 잘 모이는 뾰족하고 높은 막대기인 마스트를 가지고 있기에 마스트의 끝에는 상대적으로 많은 양전하가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마스트 끝의 양전하들로 인해 구름 속의 음전하를 쉽게 유도하게 되어 낙뢰를 더 쉽게 맞게 됩니다. 마스트에 떨어진 낙뢰는 요트 본체인 플라스틱에 막혀서 육지나 바다로 흘러들어가지 못하고 선내 모든 전자기기를 말 그대로 튀겨버리고 심지어 화재나 플라스틱 선체를 부숴 뚫고 나가는 최악의 상황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참고로 미국의 요트 보험회사에서 낙뢰 피해 요트들을 조사한 결과 면적이 더 넓은 카타마란이 모노홀 요트보다 낙뢰를 맞을 확률이 2배나 더 많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번개를 직접 맞는 경우를 직경뢰라고 칭하며 이에 대한 피해를 막기 위한 방법은 피레침과 접지가 되겠습니다. 땅에 접지할 수 없는 요트는 바로 바다로 낙뢰 전기를 흘려보내는 접지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 낙뢰에 의한 피해는 낙뢰를 간접으로 맞는 피해입니다. 이를 간접뢰 또는 유도뢰라고 분류하는데 예를 들어 낙뢰가 근처 전봇대에 떨어지고 이 낙뢰 전기가 전기줄과 육전 케이블을 통해 요트 내에 과전압으로 유입되어 전자장비를 태우는 경우입니다. 다른 경우는 직경뢰를 피레침과 선체 접지를 통해 바다로 흘려보냈는데 바다로 흘려보낸 전기가 다시 프로펠러와 프로펠러 샤프트를 통해 요트 내 엔진이나 전자기기로 역류해 피해를 입히는 경우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각 전자장비에 서지 차단기를 설치하거나 요트 내 배터리 마이너스 단자를 완전히 분리하는 스위치 설치 등 전문가를 통한 보다 섬세한 전기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세일링 요트에서 낙뢰를 예방하는 피레침과 요트 접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피레침은 전통적인 프랭클린 피레침이 있습니다. 뾰족한 끝에 금속봉으로 일반 대지에 분포하는 양전하는 높고 끝이 뾰족한 금속에 더 잘 모이는 특성을 이용해 주변의 양전하를 더 많이 끌어모아 낙뢰를 유도하는 피레침입니다. 만약에 요트 마스트에 설치하면 안 맞아도 될 낙뢰를 더 맞게 되는 피레침이기 때문에 요트에서는 피해야 하는 피레침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전 분산형 또는 쌍극자 피레침 등은 낙뢰를 유도하는 프랭클린 피레침과 달리 요트 마스트 끝단의 양전하를 중성화해서 없애거나 모여드는 양전하를 빨리 방전시켜 구름의 음전하가 유도 전기를 생성하지 못하게 해서 낙뢰 가능성을 아예 없앤다고 주장하는 피레침들입니다. 실제 효과는 증명되지 못하였으나 끝이 뾰족한 프랭클린 피레침과 달리 낙뢰를 유도하지 않아서 낙뢰 가능성을 높이지는 않는 단순 피레침으로 간주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요트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피레침은 그림과 같은 정전 분사형 피레침이나 저 같은 경우는 항구에서 구입한 쌍극자 피레침을 장착하게 됩니다. 요트에서 피레침 접지는 간단 명료합니다. 마스트 꼭대기 피레침에 연결된 접지선은 최대한 구부리지 않고 직선으로 내려와 마스트 아래로 내립니다. 그리고 선체에 구멍을 뚫고 선체 바깥쪽에 얇은 구리판이나 도체를 장착한 후 선내에서 접지선을 구리판에 접지하여 바다로 방전시키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피레침 접지선을 엔진이나 킬 연결 볼트에 접지하지 말라는 점입니다. 요트 엔진은 민감한 컴퓨터와 오일류의 액체가 있으며 킬 볼트는 철로 만든 킬이 아닌 이상은 외부의 바다와 접촉면이 없어 낙뢰의 전기를 바다로 빼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 요트 바닥에 구멍을 뚫어 구리 접지판을 붙이는 것은 비용적으로나 실용성 면에서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 마스트의 피레침으로부터 직접 마스트 외부에 접지선 고정고리를 달아 데크까지 내리고 데크에서 350A용 연결 커넥터를 달아 항해 중이나 정박 중 필요시 추가 접지선을 연결 바로 바다로 전선을 당기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가드레일 지지대에 구리 볼트 커넥터를 이용 단단히 결합된 추가 접지선을 바다로 늘어뜨려 직경례에 대한 추가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유도료에 대해서는 엔진 배터리와 하우스 배터리 마이너스 극에 연결 온오프 스위치를 부착, 유도료에 대해 최소한의 대비를 하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한국은 필리핀과 달리 낙뢰가 자주 치는 곳은 아니어서 피레침이나 선체 홀수선 아래를 뚫고 접지판 작업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항해 중이나 정박 중 낙뢰 시 대응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길이와 굵기의 녹색 접지선을 요트에 구비하였다가 필요시 요트 가드레일이나 백스테이 등의 구리 볼트로 튼튼히 연결 후 바다에 담그는 것만으로 최소한의 낙뢰 방류 및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항해 중 낙뢰를 만났을 때 취해야 할 행동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플라터, 라디오, 레이더 등 모든 전자기기의 스위치를 끄고 아울러 엔진의 시동을 겁니다. 낙뢰를 맞았을 경우 엔진 알터네이터, 스타트 모터, 배터리 등이 피해를 입어 엔진 시동이 불가할 수 있기에 엔진을 미리 켜놓습니다. 두 번째, 전화기 무전기 등을 오븐이나 마이크로웨이브 안에 넣어 보관합니다. 낙뢰 타격 시 패러데이 박스 효과로 금속 박스는 정전기 피해로부터 전자기기를 보호하게 됩니다. 세 번째, 최소 2-3개의 접지선을 요트 가드레일, 백스테이프, 호스테이, 슈라우드 등의 구리볼트로 튼튼하게 연결 후 바다에 담가둡니다. 네 번째, 접지선이 없을 경우 앵커 체인을 물에 늘어뜨려 가드레일과 바다 수면과의 접지 접점을 유지합니다. 다섯 번째, 인원은 선내나 카핏에 대피시키며 고무 밑창에 세일링 신발과 장갑을 착용합니다. 여섯 번째, 낙뢰 피격으로 의식이 없는 인원 발생 시 즉시 호흡 유무 확인하고 심정지 시 CPR을 실시합니다. 일곱 번째, 낙뢰 피격 시 즉시 선실바닥, 킬 연결 부위 등의 파손이나 구멍으로 인한 침수 여부를 조사해야 합니다. 여덟 번째, 낙뢰 피격 시 항구로 돌아온 후 선저를 들어 올려 정밀 검사를 진행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제 직원들이 마스트의 피뢰침 설치 작업을 하던 기간 중 제 앞쪽에 카타마란 한 척과 뒤쪽에 세일링 보트 한 척이 낙뢰를 맞고 내부 전자기기들이 파손되는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제 요트는 그 중간에 있었는데 정말 운이 좋았네요. 그럼 요트에서의 낙뢰 대응 방안 내용은 여기서 정리하고 다음 에피소드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